자, 77번에 2, 1, 8과 11분의 4, 12와 11분의 6, 20과 11분의 10. 채점합시다. 빨간색 색연필 또는 볼펜. 없으면 쌤이 빌려줄게. 아, 있어? 얘들아 잠깐 쌤이 채점하는 거 알려줄게. 채점 어떻게 할 거냐면, 자, 77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3개로 나눠져 있잖아. 맞지? 맞다 틀리다를 할 때 크게 하지 말고 막 문제 이렇게 하지 말고 그 번호 있지? 여기에다가 이렇게 작게. 알았지? 왜냐면 너희들이 틀렸을 때 그 답을 고칠 때 만약에 이렇게 크게 하면 가끔 색연필로 하면 지우개로 지울 때 같이 번져. 그리고 형광펜으로 채점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잘 번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볼펜은 됩니다. 근데 볼펜 너무 세게 하다가 책 찢어먹지 마시고요. 두 번째, 틀린 거는 그냥 채점만 하면 돼. 틀린 걸 가끔 올바른 답을 막 밑에 빨간 펜으로 적는 친구가 있거든. 이거는 적혀 있는 건데, 이거는 쌤이 나중에 아까 편집할 때 그 좀 실수한 거라서 그냥 그대로 동그라미 치면 되고 밑에서부터 하면 돼. 원래 이게 파일이 쌤이 그냥 문제집 본 책이 파일 없어가지고 답지를 좀 지워서 이제 쌤이 이제 좀 준 거거든. 근데 좀 못 지운 부분이 있었어. 알았지? 근데 오늘은 그 책이 여기 있죠. 자, 채점합시다. 자, 1번. 그렇지. 그렇게. 그 다음에 자, 8과 11분의 4, 12와 11분의 6. 그렇죠. 20과 11분의 10. 자, 78번에 1과 20. 뭐야. 갑자기 이거 왜 점프를 했지? 잠시만요. 1과 22분의 20. 그 다음에 35와 14분의 8. 채점합시다. 자, 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 20쪽. 자, 1번에 6분의 3, 2번에 9분의 8, 3번에 2와 3분의 1, 4번에 3과 5분의 3, 4번에 8과 5분의 1. 그 다음에 오른쪽이 더 크다. 6번에 1과 13분의 2. 7번에 오른쪽 숫자 2개가 동그라미 쳐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8번에 10분의 2 리터. 단위 있어야 돼. 근데 단위 없으면 일단 틀리다고 하지 말고 오늘까지는 단위가 없어도 맞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단위 없으면 오답으로 하겠습니다. 알았지? 근데 쌤이 말하는 단위는 있잖아. 막 몇 개, 몇 배 이런 거는 단위 없어도 돼. 근데 그 단위가 막 측정 단위야. 뭐 센티미터, 리터, 킬로그램, 미터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단위 없으면 오답입니다. 알았지? 자, 21쪽 넘어가 될까? 21쪽 넘어가면 21쪽도 답을 불러 드릴게요. 9번에 니은, 기역, 리을, 디귿. 10번에 1과 5분의 3. 11번에 은하, 12분의 10m. 12번에 1, 2, 3. 자, 이거는 쌤이 13번은 사람마다 답이 다를 수 있어가지고 쌤이 좀 지나가면서 좀 봐드릴게요. 근데 이게 하나 더 있어. 두 가분수의 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8분의 10 더하기도 8분의 10 더하기 8분의 11도 추가할 수 있지. 바로 추가할까? 그거는. 자, 이거는 쌤이 바로 설명해 줄게. 8분의 8 더하기 8분의 그걸 빼먹었지? 알았지? 바로 추가하자. 자, 우리 다음 문제 14번 가볼게요. 14번에 자, 요것도 9분의 5 빼기 9분의 1, 뭐 9분의 6 빼기 9분의 2, 근데 뭐 9분의 7 빼기 9분의 3, 뭐 9분의 8 빼기 9분의 4, 뭐 다 됩니다. 알았지? 이 중에 두 개만 적혀 있으면 정답입니다. 알았지? 잠시만 연결 끊어진 건 쌤이 바로 연결 다시 할게요. 네? 5 빼기 9분의 1도 6 빼기 9분의 1 됩니다. 여기 있죠?
자, 우리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 자, 답 메모하지 말라니까. 답 메모하면 안 돼. 메모하지 마. 자, 15번부터 또 가볼게요. 자, 15번에 3개. 숫자를 적으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틀렸습니다. 자, 16번에 첫 번째 네모는 2, 두 번째 네모는 9, 1과 14분의 7. 자, 17번에 8과 6분의 4cm. 18번에 식은 뭐야? 5분의 3 더하기 5분의 3이라서 계산하면 1과 5분의 1kg입니다. 네. 일단은 오늘은 측정단이 없어도 맞다 합시다. 알았지? 근데 바로 옆에 붙여줄까? 센티미터는 바로 옆에 붙여줍시다. 자, 19번은 이거 어떻게 식 적어야 되냐면, 잘 봐. 5와 4분의 1에서 일단 2와 4분의 1을 한 번 빼면 일단은 첫 번째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4와 4분의 5에서 2와 4분의 1을 빼는 거니까 2와 4분의 3이 되지? 근데 2와 4분의 3에서 2와 4분의 1을 한 번 더 뺄 수 있지? 빼면 뭐가 남아? 4분의 1이 남지? 그럼 뭐다? 두 통이고 남는 양은 4분의 1kg이다. 이거는 좀 어렵거든? 풀이가 틀리고. 풀이는 쌤이 제가 봐줄게 이제. 잠시만. 그렇지. 이것도 훌륭한 풀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자 풀이는 쌤이 약간 좀 얹어줄게. 두 통이 5kg잖아. 그러면 이렇게 빼는 것도 한번 보여주면 풀이가 완벽하다고 볼 수 있어. 알았지? 어이구야. 훌륭합니다. 곱하기라도 했네? 그래도 괜찮아. 나중에 배우는 건데, 근데 이건. 어이. 자, 우리 20번 가볼게요. 자, 원하는 식이 뭘까? 7분의 5 더하기 7분의 5 더하기 7분의 4잖아. 맞지? 그 계산은 뭐가 나와? 2가 나오죠? 맞지? 7분의 14라서 맞습니다. 맞고요. 자, 심화 다음 평가 가볼까? 다음 페이지 넘겨볼까? 자, 1번에 3과 6분의 2, 2번에 2와 7분의 1, 3과 7분의 6, 3번에 2와 9분의 5, 4번에 4번, 5번에 첫 번째는 13분의 7, 두 번째는 마이너스 13분의 6, 6번은 10분의 4가 됩니다. 틀렸잖아. 왜 잠깐? 조심하세요. 자, 우리 다음 문제 가볼까? 잘안 볼 수 있지. 자, 7번에는 11분의 5, 11분의 8, 19분의 12분의 2. 순서 바뀌어요.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순서 바뀌어도 됩니다. 맞아요? 11분의 5, 11분의 8. 틀렸죠? 밑에 것도 19와 12분의 2죠. 근데 뭐 어려운 문제니까 괜찮아. 자, 일단 9번의 답은 4고, 맞지? 그 다음에 170번의 답은 176쪽인데, 자, 이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쌤이 보여줄게요. 자, 가볼게. 얘들아, 9번과 10번은 지금 쌤이 바로 풀이 해줄게. 알았지? 틀린 사람도 혹은 맞춘 사람도 같이 들읍시다. 자, 일단 어떤 수에 1과 9분의 1을 더해야 하는 걸 잘못해서 3과 9분의 5를 더했더니 6과 9분의 4가 됐다라고 하잖아. 맞지? 그럼 얘들아, 우리가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를 이제 활용 문제라고 하거든. 근데 활용 문제는 대부분이 결과를 먼저 제시하고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거야. 맞지? 그런 걸 우리는 어떤 수 문제라고 하거든. 봐야지. 맞지? 쌤 설명하잖아. 자, 잘 봐.
어떤 수, 쉽게 말해서 어떤 수에 이걸 더해서 다음과 같이 나왔다 했지? 그러면 결과가 나와 있고 그 과정을 물어보지. 자, 그럼 있잖아. 그 과정을 물어보더라도 우리는 뭐 해줘야 되냐면 그 과정에 내가 궁금한 어떤 수를 네모, 동그라미, 세모를 해서 일단 식을 세워야 돼. 그럼 쌤하는 거 잘 봐. 일단 첫 번째 어떤 수를 네모라고 하면 일단은 3과 9분의 5를 더해서 6과 9분의 4가 된 거지. 맞지? 그럼 얘들아 우리는 이걸 어떻게 생각해 줘야 돼? 자, 우리는 지나간 일을 돌이켜 생각한다라고 하지. 거꾸로 생각해야 돼. 예를 들어 내가 길 가다가 내가 쌤이 구수를 모으고 있는데 어느 날 구수를 3개를 더 모았어. 그래서 10개가 됐대. 그럼 난 원래 몇 개 있었던 거야? 아니, 7. 7개 있었던 거지. 어떻게 계산했어? 3을 더해야 되는 걸 그 결과를 돌이키기 위해서 더하는 걸 돌이키려면 뭐 해줘야 돼? 빼줘야 되겠지. 10에다가 3을 뺀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3과 9분의 5를 더해서 6과 9분의 4가 된 거니까 우린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6과 9분의 4에서 3과 9분의 5를 빼줘야 된다는 거야. 맞지? 근데 얘들아 우리 뺄 때 분자에 이상이 있지? 자연수끼리는 빼지는데 분수끼리는 안 빼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줘야 돼? 6한테 야 나 하나만 도와줘 라고 하는 거지. 다 도움 필요 없이 하나만 도와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5와 9분의 13이 되는 거 알겠어? 에서 3과 9분의 5를 빼면 일단 뭐가 돼? 2와 9분의 8이 되는 거야. 맞지? 이게 어떤 수야? 만약에 이 문제가 어떤 수를 물어보는 문제였으면 여기서 끝났겠지. 근데 바르게 계산한다면이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크게 문제풀이 1번이야. 왜냐면 이제 바르게 계산한다로 넘어가잖아. 그럼 바르게 계산한다로 넘어가면 쌤은 2번 이렇게 새로운 파트로 넘어가면 이런 습관이 있습니다. 맞지? 그럼 바르게 계산하는 게 뭐야? 내가 원래 어떤 수에서 1과 9분의 1을 원래는 이렇게 하려 했잖아. 그러면 더하면 3과 9분의 9인데 이런 건 우리가 뭐라고 해줘? 4라고 하죠. 맞지? 자, 풀이 과정 쌤이 지나가면서 한번 싹 볼게요. 잠깐만. 오케이. 이거 너무를 구하는 식을 안 좋아하는 뭐 일단은 좀 빠르게 이제 암산으로 들어간다 보네. 자, 바로 고쳐볼까? 쌤이 열심히 적어줬으니까 지우개로 지워서 지우개로 지우고 쌤의 식을 좀 따라 적읍시다. 이해됐어? 진솔아 이해됐어? 응. 왜 불렀어? 쌤이 식 봐줄까? 잘했네. 근데 일단은 바로 이 식이 나오는 건데,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 가지고 너희들이 이제 바르게 네모를 어떤 수를 구하는 문식을 바로 이렇게 적은 경우가 있어. 근데 만약에 식이 좀 더 복잡해지잖아. 만약 어떤 수를 곱하거나 더하고 빼서 저게 됐다라고 하잖아. 그러면 그 과정을 일단 다 적어줬고 일단 천천히 거꾸로 해야 돼.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만약 똑같은 어떤 수를 구하는 문제야. 근데 만약에 그 과정이 좀 더 복잡해. 그러면 너희들은 그 문제를 못 풀 확률이 높거든. 원리는 똑같은데 왜? 식을 안 세우고 바로 들어갔기 때문이야. 맞지?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복잡한 구조가 아니라서 식을 안 세우더라도 어떤 수를 구하는 데는 물론 못 구할 수도 있지만 구하는데 구할 수도 있을 거야. 근데 만약에 식이 더 복잡해지잖아? 그러면 식 없이 어떤 수를 구하기가 좀 많이 곤란해질 거야. 알았지? 식을 항상 적어줘야 돼. 선생님이랑 수업할 때. 알았지? 선생님이 앞으로 개별 풀이로 많이 해줬는데 인원이 점점 늘어날수록 단체 풀이나 이런 게 좀 늘어날 거거든. 물론 개별 풀이는 계속 할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쌤이 이렇게 번호 매기면서 다 풀이해 주는 경우가 많을 거야. 알았죠? 응. 글씨가 우리 좀만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 알았지? 응. 따라 쓰는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천천히. 오케이? 자, 10번에 176쪽인데 이것도 쌤이 한번 풀이해 줄 테니까 맞춘 사람도 한번 같이 봅시다. 아마 거의 맞춘 것 같은데 그래도. 자, 혜준이는 어제와 오늘 소설책을 읽었대. 소설책을 읽었네. 어제는 전체 8분의 2만큼. 얘들아, 뭐의 숫자가 붙어있잖아. 얘들아 잘 봐. 쌤이 질문 하나 해볼게. 21의 3분의 1이다 라고 하면 이건 뭘 의미할까요? 21을 세번째 그치? 얘들아, 수학에서 있잖아. 의 다음에 이제 그 숫자가 붙어 있잖아. 그러면 그만큼의 값이라는 거야.
일단은 지금 너희들이 분수의 곱셈을 안 배웠거든. 근데 쌤이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 7의 3이라고 하잖아. 그러면 7 곱하기 3이라는 뜻이야. 알았니? 근데 뭐 뒤에 의라는 표현은 뒤에가 그 좀 분수일 때 많이 써. 뒤에가 자연수일 때는 의라는 표현을 잘 안 써. 그러면 21의 3분의 1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21의 3분의 1만큼 세등분된 것 중에 하나의 양이라는 거니까 7인 거지. 맞지? 이걸 명심해야 돼.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 어제는 전체에서 8분의 1만, 이만큼 읽었잖아. 그러면 전체 양은 뭐겠어? 1이야, 1. 알았니?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뭐야? 어제의 1은 1에서 8분의 이만큼 뺀 거니까 8분의 6이 되겠지. 근데 오늘 8분의 6에서 다시 8분의 5를 읽었어. 그러면 뭐가 되겠어? 8분의 1이지. 맞지? 근데 남은 쪽수가 전체의 20인데 그럼 8분의 1의 양이 뭐다? 그러면 자, 전체 쪽수를 네모라고 하면 네모를 뭐야? 네모의 8분의 1이 20이라는 거지. 맞지? 그럼 네모를 8등분한 거의 수가 20이라는 거니까 우리는 네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8등분을 거꾸로 하는 건 8배지. 거꾸로 계산한 22 곱하기 8이 답이 된다라는 거야. 눈 많이 가려워? 세수아 손 좀 씻고 올래? 눈 많이 가려운 것 같은데? 좀 다녀와. 자, 남은 친구들은 이제 고칩시다. 알았지? 다 고친 사람들은 연산책. 오케이? 네. 쌤, 풀 봐줄까? 그치. 근데 이게 약간 요게 좀 빠졌죠. 쌤이 말한 네모에 관련된 식이 없이 그냥 바로 이게 튀어나온 건데, 근데 그 식이 복잡해질수록 이게 과정이 없으면 안 풀릴 거예요. 알았지? 하지만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바로 뭐 틀려서 풀이를 좀 쌤 식으로. 좋아. 일단 쌤 그래. 틀린 거 고칩시다. 틀린 거 고친 건 쌤이 개개인적으로 다 봐드릴게요. 알았죠? 아, 6학년 선배들은 이제 수학여행 슬 떠나던데. 너희들은 현장 체험이나 이런 거 안 가? 1학기 때 갔어요. 이미 다 가버렸어? 11월 달이고 10월 달에 가요. 그래도 2학기 때 한두 번은 가지 않을까? 저희 선생님이 안 간대요 2학기 때. 너무 삭막한 거 아니야? 허허, 이 무슨. 언니 오빠 지금 갔어요 수학여행. 그치. 이게 이게 수학여행을 아마 너희들 뭐 2년 후 얘기지만 수학여행 갈 때 아마 투표를 할 거야. 비숙박. 맞아. 비숙박 할지 숙박으로 할지. 근데 그거를 응답을 안 하잖아? 그럼 비숙박으로 축적이 그게 체크가 돼. 그래서 이게 뭐야, 비숙박으로 가는 경우가 제법 많아. 애들이 응답 안 하는 애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만약에 본인이 숙박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응답해야 돼. 오케이? 네. 수학여행 진짜 재밌어. 장기자랑도 하고, 맞지? 준이는 다 고쳤어? 그러면 쌤이 답 확인 좀 할게요. 그러면 쌤이 모두 몇 개냐고 물어봤죠? 맞지? 그럼 이거 다시 한번 볼까? 근데 얘가 오른쪽이 더 커야 돼. 그걸 잘 생각해. 알았지? 네모가 만약에 1이 들어가잖아? 얘는 그러면 빼면 3과 9분의 8이 돼서 왼쪽이 더 커. 잘못 생각한 거지? 맞지? 그러면 오히려 네모는 화끈하게 큰 수부터 막 집어넣어야 안 되겠나? 맞지? 근데 뭐야? 시원해서 한 8 넣으면 1이니까 되지. 7 넣으면 2니까 되고 6 넣으면 3이니까 되지. 근데 뭐야? 4를 넣는 순간 똑같아지지? 맞지? 그러면 뭐야? 8, 7,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몇 개가 되겠어? 3개가 되겠죠. 네. 자, 쌤이랑 한번 볼까? 차이가 가장 작아야 되네. 맞지? 그러면 일단은 분자의 차이가 아슬아슬하게 작아야 되지 않겠어? 맞지? 근데 작아야 되는데 차이가 작으려면
이거지. 그러면 이제 얘랑 얘랑 숫자의 차이가 얼마 안 나야 되니까 얘는 작게 뒤에 놈은 크게. 앞에 거는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되겠지. 맞지? 앞에 건 최대한 작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맞지? 여기서 하나 1번 해서 그렇지. 하나한테 이제 하나만 빌려줘 이렇게 해야죠. 다 맞췄어. 네, 쌤이 갈게요. 아니 이걸 잘 모르겠어요. 쌤이 그럼 다시 해줄까? 자, 봐. 대분수로 만들어질 때 네모 빼기 세모가 가장 클 때네. 자,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 잠시만. 자, 결과는 이미 나와 있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런 건 좀 추리할 수밖에 없어, 지금. 알았지? 일단 확실한 건 네모 더하기 세모가 8이지. 근데 그 둘의 차이가, 맞지? 최대한 커야 되네? 그러면 차이가 커야 되니까 쌤이 이렇게 생각한 거야. 8개가 있잖아? 그럼 차이가 크니까 뭐야? 얘가 거의 다 가져가는 거야. 그럼 얘는 남은 하나 가져가는 거지. 그럼 뭐가 되겠어? 6이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차이가 가장 작을 때라고 하잖아? 공평하게 나눠가지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클 때는 뭐 한데 근데 어떤 순간을 요청하면 그거를 쌤은 이렇게 해. 만약에 네모 더하기 세모가 뭐가 되는 순간을 딱 물어보거든. 그럴 때는 먼저 4, 4를 한 다음에 5, 3, 6, 2 이렇게 하나하나 얘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고 막 비교를 해보는 거야. 근데 얘는 극단적인 경우를 물어보니까 바로 6이라고 답할 수 있겠죠. 자, 쌤이 계속해서 측정해 드릴게요. 마찬가지. 자, 얘가 차이가 작으려면 얘는 작게, 얘는 크게 9를 적어야 돼. 알았지? 다시 해볼까 바로. 자, 이것도 남은 양이니까 10분의 6만큼 썼으니까 남은 거는 10분의 6이 아니겠죠. 자, 고치면서 쌤한테 바로 갑시다. 알았지? 이거 다 고쳤어. 다 고쳤어? 이거 말고는 없어? 선생님 저번에 다 음. 고쳤어요. 잠시만. 저거 다시 다 보여주세요. 아, 쌤이 확인해 줄게. 그거 58이죠. 어? 아니 선생님이 확인해 줄게요. 58이야. 근데 이거 58 치면 13이고 이것도 치면 13. 잠시만. 합이 이거잖아. 맞지? 근데 차이가 11분의 3이 아니잖아, 이거. 맞지? 요구하는 게 두 개잖아. 둘 다 만족해야 되는데 앞에 것만 만족했어. 알았지?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푼지 쌤이 알려줄게. 잘 봐. 그러면 너가 뭐 이걸 11분의 네모 더하기 11분의 세모를 맞지? 일단은 11분의 13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11분의 네모에서 11분의 세모를 11분의 3으로 만들어야 되지. 맞지? 그러면 우리한테 요구하는 건 네모 더하기 세모는 13이어야 되고 네모 빼기 세모는 3이어야 되잖아. 이런 걸 어떻게 찾냐면 자, 둘이 차이가 3만큼 나잖아. 맞지? 그러면 이게 좀 안 좋은 방법인데 얘랑 이제 나눠가 돼야 돼. 근데 네모가 무조건 3개를 더 가질 거야. 그럼 네모가 이 3개를 미리 빼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그럼 빼돌리면 3개를 빼돌리면 10개지. 그걸 똑같이 나눠 가지면 5개, 5개겠지? 근데 얘는 이미 3개를 빼돌렸지. 8개, 5개가 되는 거야. 무슨 원리인지 알겠어? 누가 더 많다고 하잖아? 그러면 이게 하면 실제로 하면 안 되는 행동인데 그걸 미리 빼돌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러면 훨씬 이해하기 쉽지. 혹시 다시 해줄까? 쌤이 얘기 이해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재밌고 좀 더 쉬워. 잠깐만 일단은 이거 연산은 계속 풀고 있고 알았지? 선생님 계속 일단 잠깐 풀고 있어. 7번은 고쳐진 거지? 그러면 8번도 마저 고쳐볼까? 알았지? 네 번째와 여섯 번째 놓여져 있네. 네 번째는 뭐야? 얘가 놓여지겠지? 여섯 번째 놓여지는 수가 자 지금 이게 네 번째잖아. 그럼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뭐가 놓여지고 여섯 번째는 뭐가 놓여지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적어봐. 여섯 번째가 틀렸거든? 알았지?
잠시만. 이거 말고 더 없어? 응? 자, 볼게요. 어우, 더 없으니까 여기 하나 있네. 어이, 좋았어. 다 고쳤어? 좋았어. 자, 잠시만. 얘들아, 우리가 연산책 있잖아, 연산책. 그 연산책을 그 전부 다 풀면서 진도를 따라가면 이게 우리가 진도가 정말 안 맞아. 그래서 연산책은 그래도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연산책을 끝까지 마치고 다음 단원 넘어가면 이게 진도가 안 맞아요.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 삼각형 단위로 단원을 넘어갔는데 계속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연산책을 풀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맞지? 연산책은 일단 진도에 맞춰서 하고 다음 단원 넘어갈 때도 연산책 남은 거는 그대로 두고 다음 단원 같이 넘어갈 거야. 알았지? 응. 어우, 잘 구했네. 자, 이거 말고 또 틀린 거네. 고쳐볼까? 자, 잘 생각해봐. 모르겠으면 쌤한테 질문하고. 알았지? 일단은 지금 잠깐 연산책 풀고 있으세요. 아니지. 요만큼 쓴 거잖아. 맞지? 이거 뭐야? 마이너스야? 이게 어떻게 있어, 마이너스가? 아, 빼기? 아, 오케이. 요만큼 썼고 요만큼 썼으니까 얼만큼 썼어, 총? 쓴 양이 몇인 것 같아? 10분의 1이지? 맞지? 그러면 남은 거는? 그렇지. 고쳐야지 계속. 그 다음에 저 뒤에 하나 있었죠. 자, 이걸 보면 차이가 가장 작게 하면 그럼 이 수는 작게 뒤에 수는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6보다 더 큰 수가 뭐 있어? 그렇지. 그렇게 깨달으면 되는 거야. 다시 계산해 볼까? 네. 자, 얘들아, 우리 이제 진도 나갈게요. 개념책 봅시다. 개념책. 자, 개념책. 프린트는 쌤이 수거해 갈게. 알았지? 자, 개념책을 펴보면 개념책 어디를 펴냐면 2단원 삼각형에 대해서 한번 펴볼게요. 26쪽 펴봅시다. 26쪽 개념책. 초록색이 개념책이야. 알았지? 이책 집에서 조금 해봐. 그래도 이제 새 마음으로 이제 같이 합시다. 알았지? 자, 삼각형인데, 자, 얘들아,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애들을 삼각형이라고 할까? 한번 말해볼래? 너희들이 알고 있는 삼각형의 정의. 세 각을 합치면 180. 세 각을 합하면 180이면 그럼 쌤이 세 각을 그냥 이렇게 마음대로 이제 적고 180이 되게 해도 그럼 이건 삼각형이야? 아니요. 아니지. 세 편. 혹시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어? 곡선 말고.
직선이 이런. 선분이라는 것 자체에서 이미 그 얘가 쭉쭉 뻗어 있다는 게 이미 함유돼 있습니다. 선분이라는 것 자체에서. 선분이라는 말 자체에서 얘가 구분 부분이 없다는 게 이미 함유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삼각형을 누가 내 말을 듣고 얘기하더라도 반박할 수 없게 우리 한번 이미지를 생각해보자. 일단 변 몇 개 있어? 변 3개지? 각 3개. 근데 그걸 너무 길게 복잡하게 아니라 간단하게 삼각형의 모양을 설명하는 방법이 뭐냐면 세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하는데, 맞잖아. 둘러싸여야 되지. 그치?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삼각형의 정의부터 우리 위에 잠깐 좀 적을까? 삼각형이라고 위에 좀 필기 좀 할게요. 삼각형은 세 변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야. 알았지? 필기합시다. 필기해야지. 세 변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삼각형이라고 해. 글씨가 좀 아쉬운데 공간이 위에 공간이 있는데 왜 그렇게 좁은 공간이 적어? 얘들아, 그러면 있잖아. 사각형은 정의가 뭘까 그러면? 네 변으로 둘러싸인. 오각형은 5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맞잖아. 그러면 좀 약간 얘들이 규칙이 있지. 맞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종합적으로 얘들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는 이름이 있거든. 이렇게 몇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을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알았니? 자, 그러면 자, 이것도 좀 위에 오른쪽 위에 좀 적읍시다. 다각형은 여러 개의 선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야. 자, 미리 적기 시작하자. 쌤 다 적어서 적지 말고. 그러면 예를 들면 뭐야? 삼각형, 사각형들이 여기 있겠지. 알았죠? 삼각형, 사각형 등 기타 등등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평면 도형에 있는 거야. 근데 쌤이 장담하는데 너희 동갑 막 이런 또래 중에 삼각형의 정의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걸? 근데 친구한테 실제로 한번 물어봐봐. 삼각형의 정확한 뜻이 뭔지 아냐고. 세모난 거 나오면 양반이야. 세변, 세갑 특징은 아는데, 그러니까 있잖아. 수학뿐만 아니라 너희들 있잖아. 무언가를 공부하거나 학습할 때 있잖아. 머릿속으로 둥둥 떠다니고 보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맞지? 머릿속으로 둥둥 떠다니고 보면 그게 그건 건 알아. 맞지? 근데 그거는 그 시각적인 자료가 있어야 알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수학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풀 때는 있잖아. 친절하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시각적으로 우리 눈앞에 없을 때가 더 많을 거야. 맞지?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설명만으로도 그 도형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 그 도형을 떠올릴 수 있게 설명도 할 줄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정의는 정확하게 외워주셔야 됩니다. 알았지? 오늘 이 사실과 이 개념만 안 것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뜻깊은 시간이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자, 들어가 보자. 이듬해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삼각형은 세 변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인데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있겠지.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특징 첫 번째, 세 변이 3개다, 각이 3개다, 꼭지점이 3개다. 맞지? 그러면 지금처럼 우리가 그 도형을 따질 때는, 평면 도형을 따질 때는 선분과 각과 꼭지점의 개수를 좀 중요시 따지거든. 근데 다각형은 무슨 특징이 있냐면 그 3개가 개수가 무조건 똑같아. 맞지? 사각형도 선, 그 다음에 꼭지점, 각이 다 4개잖아. 맞지? 삼각형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세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다라는 거죠. 맞지? 자, 근데 이제 그런 수많은 삼각형이 있을 텐데 그 수많은 삼각형 중에 변의 길이, 일단은
우리가 각의 크기, 꼭지점의 개수 뭐 이런 뭐 수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꼭지점의 개수는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없지 삼각형에. 왜냐면 다 세 개거든. 맞잖아.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안에 5명 있잖아. 막 쌤이 뭐 예를 들어 선생님의 특징을 말하려고 해. 근데 쌤의 특징인데 눈이 뭐야 2개고 두 발로 걸어 다닌다. 모두가 갖고 있는 특징이면 그걸 특징이라고 할 수 없지. 맞지? 근데 쌤이 일단 두드러진 특징이 일단은 뭐야? 지금 초록색 옷을 입고 있어. 맞지?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많아. 맞지? 뭐 그런 두드러진 특징을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삼각형을 수많이 모아놓으면 자 3개의 변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2개의 변이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있겠지. 맞지? 그럼 걔들은 약간 좀 특별하잖아. 그런 애들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왜 이름이 이등변이라고 하는지 알려줄게요. 얘들아 한자에서 같을 등이라는 게 있거든. 알았니? 등이라는 말이 있으면 같다라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 2개가 같다. 뭐가? 변 2개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미 그 이름 자체에서 이등변이라고 적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2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기만 하면 된다는 거야. 알았지? 이등변 삼각형이 2변의 길이가 같으면 뭐 수많은 성질이 있는데 지금은 2변의 길이가 같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알았지? 그럼 얘들아 3변의 길이가 같을 수도 있잖아. 맞지? 그럼 얘들아 3변의 길이가 같으면 삼각형이 모양이 되게 발라져. 맞지? 그래서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잠시만 정삼각형의 정은 쌤이 생각하는 정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 이런 것도 뭐 알고 가면 뭐 좀 더 기억에 강하게 남을 거니까. 맞네. 발을정이 바르다라는 거거든. 이게 왜 그러냐면 정삼각형이 3변의 길이가 다 같아지잖아. 이 삼각형을 그리다 보면 되게 못난 삼각형들이 있어요. 막 날카롭고 막 서사 있고 뭉퉁하고 막 이렇게 막 못생긴 삼각형들이 많아. 맞지? 근데 정삼각형 3변의 길이가 모두 같잖아. 크기 차이가 있을 뿐 전부 다 모양 자체는 되게 정갈해. 그러면 사각형도 마찬가지야. 4변의 길이가 다 같거나 오각형도 5변의 길이가 모두 같잖아. 그럼 그 모양이 굉장히 정갈해집니다. 이렇게. 사각형도 막 이렇게 막 엉망으로 생긴 사각형이 있을 수도 있잖아. 오각형도 막 이렇게 막 엉망으로 생긴 애 있을 수 있지. 근데 걔들이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모양이 되게 발라져. 그래서 정사각형, 정삼각형이라고 말을 하면 맞지? 모든 변의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 삼각형을 의미합니다. 근데 얘들아 신기한 거 알려줄까? 자, 얘가 모양이 바르다라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 변의 길이는 도형의 크기를 결정하고 각의 크기는 도형의 모양을 결정합니다. 맞지? 그러면 정삼각형이든 정사각형이든 이 3개의 각이 전부 다 크기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습니다. 알았니? 이런 걸 이등변 삼각형, 정삼각형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면 우리는 너희들한테 누가 삼각형이 뭐니? 라고 물으면 세 변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2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 정삼각형이면 3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알았죠? 그럼 밑에 문제 쌤이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얘들아 가나 다라가 있네. 맞지? 이등변 삼각형은 몇 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 2개지. 2개 체크해볼까? 그러면 자 보기에 있는 삼각형 중에 2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누구와 있어? 일단 가 2변의 길이 같아 안 같아? 있죠. 그 다음에 나는 아니야. 다는 맞지? 나는 맞죠? 이제 아니죠. 그럼 가다가 되지. 근데 정삼각형은 몇 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야 돼? 3변의 길이가 같은데 그러면 뭐야? 다지. 그럼 얘들아 이게 좀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얘들아 이등변 삼각형은 2변의 길이만 같으면 무조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거든. 근데 정삼각형은 3변의 길이가 같잖아. 그러면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일까? 아니지. 맞지.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은 2변의 길이가 같아도 2변의 길이만 같으면 돼. 근데 그 이상으로 3개의 변의 길이가 같아지잖아.
그러면 정삼각형이라는 추가적인 이름이 있을 뿐이지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거야. 예를 들어 너희들이 지금 각자 지금 뭐 무종초, 반환초 이렇게 속하잖아. 지금은 근데 무종초, 반환초 학생인데 맞지? 초등학교 4학년이기도 하지. 맞지? 그럼 너희들이 개개인을 소개할 때 만약에 쌤이 쌤 소개를 좀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성인 남성이고 학원 선생을 하고 있어. 그리고 현재 이 강의실에서 너희들과 함께 수업을 하고 있어. 맞지? 근데 쌤이 그동안 이제 선생님의 그 정의를 점점 좁혀나갔지. 근데 그렇다고 내가 무조건 이 자리에 그럼 마지막 정의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인 남성이잖아. 근데 쌤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야? 아니지. 맞지? 맞지? 쌤이 성인이 아니야? 맞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에서 좀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진화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잖아. 근데 남은 한 변의 길이까지 같아지면 정삼각형이라는 새로운 이름도 생기는 거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이름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알았니? 그러면 정삼각형 보고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도 되네요 라고 할 수 있는데 해도 되긴 하는데 근데 얘를 부를 때는 세 변의 길이 같으면 정삼각형이라고 부르긴 해. 근데 너희들한테 물어볼 때 얘가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면 그거는 또 아니라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긴 해. 하지만 부르는 건 정삼각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누가 쌤 부를 때 쌤 이름 최준성이거든? 준성쌤 이렇게 부르지. 남자, 성인, 대한민국 거주인 이렇게 안 하잖아. 근데 그런데 내가 대한민국 거주인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면 맞잖아. 어떤 차이인지 알겠어? 맞지? 그러면 쌤이 또 질문 하나 해볼게.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일까? 아닙니다. 왜냐면 이등변 삼각형 두 변의 길이 같잖아.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등변 삼각형 중에서 정삼각형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럼 그렇게 치면 너희들 지나가는 성인 남자 보고 다 준성쌤이라고 할 건 아니잖아. 언젠가 한번 걸리겠지라는 마음으로 하면 안 되지. 수학은 있잖아. 단 하나의 예외만 있어도 그걸 틀렸다라고 해. 알았니? 자, 그러면 우리 옆에 자, 얘들아, 정삼각형 옆에 좀 공간 있지? 여기 필기 좀 할게.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지만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 아닙니다. 이거 중요해. 자, 필기합시다. 일단 글씨가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잖아. 처음에 2등까지 잘 적었는데 글씨가 점점 늘어날수록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좀 모양이 좀 많이 틀어져. 맞지? 글씨를 적을 때 이게 내 글씨체가 원래 그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처음에는 글씨가 너가 이제 힘이 없어요. 손에 힘이 없어? 그러면 일단은 글씨 크기가 더 좀 크거든? 맞지? 그러면 크기를 조금 줄여보면서 하고 그렇다고 손이 힘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글씨를 그렇게 적을 수는 없잖아. 맞지? 글씨를 쓰는데 곧 수업 마칩니다. 아까 화장실 보내줬었잖아. 일단은 지금 수업해야 되는데 혹시 많이 급해? 우리 수업해야 되는데 또 빨리 갔다 와. 다음부터 안 됩니다. 큰일 났네.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그치. 그래서 큰일 났다고 한 거야. 시간 배분 딱 맞춰서 하려 했는데. 일단 오늘은 삼각형 개념 좀 설명하려고 쌤이 좀 그렇게 했거든. 근데 약간 예상 외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숙제는 그 분수의 덧셈과 뺄셈 연산 부분 좀 풀어오는 걸로 하자. 알았지? 연산책. 자, 연산책 쌤이 다 개별로 책 마킹 해줄게요. 자, 지금 혹시 어디 하고 있어? 여기 하고 있는데
주말 좀 깨어 있으니까 좀 한번 많이 한번 풀어볼까? 한 37쪽까지. 알았지? 37쪽까지. 예영이는 근데 좀 진도가 다를 거니까 쌤이 예영이는 좀 따로 해줄게. 뭐 할 수 있겠어? 너무 많지? 쌤 저녁에 진짜? 그러면 예영이는 35쪽까지 할까?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 오늘 개념책과 유형책은 숙제 없습니다. 좋아? 2번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